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어제가 18일이죠. 18일 저녁 KBS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나경원 후보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.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된다.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자,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?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번 돈 중에 80%나 본국에 송금한다. 또 어떤 나라들은 한국과 그 본국의 수입 차이가 10배나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적게 줘도 된다. 이런 이야기죠. 자, 먼저 정말 나경원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번 돈이 80%나 본국에 송금할까? 이것부터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. 자, 지난 4월 17일 통계청이 발표에 의하면 그러니까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란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평균 생활비가 얼마냐? 평균 생활비라니 먹고 자고 무슨 옷 사입고 무슨 여자들 화장하고 남자들 가끔 술 마시고 통신비도 써야 되고 무슨 가끔 이렇게 뭐 친구 만나서 회식도 해야 되고 이 생활비가 얼마 드냐? 51.2%가 됩니다. 번 돈에서. 그러니까 절반이 살짝 넘죠. 그럼 생활비만 이렇게 드는데 뭔 뭐 80%나 뭐 본국에 보내요.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자, 한국에서 가장 허리띠 졸라매고 번 돈을 많이 본국에 송금하는 집단이 이나이라는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. 뭐 몽골도 있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뭐 동남아 근로자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이분들이 평균 생활비가 얼마 드냐? 23.1%가 된다고. 23.1%. 정말 적게 쓰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수중에 뭐 돈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럼 저축은 얼마냐? 11.8%. 그다음에 기타 무슨 이러저러한 용돈 8.5%. 이렇게 해서 본국에 송금한 돈이 얼마 되냐? 번 돈 중에 56.5%밖에 안 됩니다. 절반이 살짝 넘죠. 근데 웬 80%? 말이 안 되죠, 이거는. 근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이렇습니다. 자,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, 그럼 존족들은, 한국에 있는 존족들은 본국에 얼마나 보낼까? 자, 존족들의 평균 생활비 통계 내보니까 58.8%입니다. 많이 쓰는 거죠. 58.8%. 그 다음에, 저축이 대략 17%. 그 다음에 기타 9.1%. 그 다음에 중국의 본국에 송금하는 돈이 13.9%밖에 안 됩니다. 13.9%. 그러니까 번 돈의 86%는 이 한국에서 소비하고 있는 거죠. 자, 근데 이 나경원 후보가 주장한 80%를 본국에 보낸다. 가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어떤 분들이 80%나 보내냐? 그거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한 달에 209만 원 번다. 근데 이 사람이 야근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쉬지 않고 또 무슨 근무하고 두루두루 따지면 한 400만 벌 수 있어요. 그럼 400만 번다 할 때 80% 본국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정말 고강도의 살인적인 노동이죠. 이런 개별 사례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보내니까 적게 줘야 된다.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이주노동자,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이 노임을 차등 지급해야 된다. 이거 한국에서만은 일이 아니었습니다. OECD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. 일본 같은 데서도 처음에는 이 차등 지급했어요. 그런데 차등 지급하다 보니까 국내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. 무슨 얘기냐? 외국인 근로자한테 돈 적게 주니까 이 고용주들이 돈 적게 주는 노동자를 쓰자지 내국인이 비싼 노동력을 쓰려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더 불거졌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는 2009년에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. 지금은 다 내국인하고 외국인 똑같이
이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. 예.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라는 이 제도는 왜 국가에서 이런 걸 실시할까?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입니다. 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겁니다. 국제노동기구 ILO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여기 협약에 의하면 외국인이라 해서 최저임금은 내국인에 비해서 적게 준다. 차등 지급한다. 그러면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.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. 그 한국에서는 1998년에 비준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외국인과 내국인이 최저임금을 같이 적용시킵니다. 자,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이 나경원 후보 주장이 차등 지급은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겁니다. 이게 안 맞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 이게 차등 지급한다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러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왜 도입하냐? 이 제도를 도입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는 국내 노동력 시장이 아주 부족한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국인들이 3D 업종이라든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노동력 시장이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. 자, 이것이 첫째고, 두 번째는 뭐냐? 두 번째는 한국도 OECD에 이제 가입한 국가입니다. 그러면 OECD에 가입했으면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근데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,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받기만 했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전환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? 저개발국을 돕는 차원에서 그런 일환으로 그런 취지로 시행하는 겁니다. 쉽게 말하면 그 저개발국에다가 이제 그 지원하는 루트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뭐 현금으로 이제 지원할 수도 있고 기술자를 파견할 수도 있고, 기술자를 파견해도 그것도 돈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저개발국의 노동자들 한국에 와서 돈을 벌게 해서 더 번 돈을 본국에 보내면 그것도 한국이 그 나라를 돕는 겁니다.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뭐 국민이 세금으로 다 그냥 무슨 현금으로 퍼줘서 돕는다? 그건 불가능하죠. 그래서 이 지원이 하나의 방법, 그 방식이 그 저개발국의 근로자들을 한국에 오게 해서 여기서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을 본국에 송금해서 그 본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무슨 뭐 외국 근로자들 한국에 와서 무슨 뭐 돈 벌어서 무슨 다 가져가고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한국에 지금 그 이나의 비자를 실시하고 있는,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대략 뭐 15개 국가가 되는데, 그 15개 국가들에 대한 한국이 원조라고 생각하면 돼요. 예, 한국이 그 나라들에 대한 원조,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그 일꾼들이 여기 와서 번 돈을 본국에다 송금한다. 그러면 그 가족이 뭐 생활도 이제 경제생활 윤택해지겠죠. 그 다음에 뭐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고, 교육 문제죠. 예, 교육 질도 이제 상승할 것이고, 그 다음에 뭐 그 돈으로 이제 뭐 자영업 하는 분들도 생길 것이고,
그 다음에 한국에서 터득한 기술을 또 본국에 돌아가서 그걸 써먹어서 이제 거기서 뭐 또 경제 발전 이루는 거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한류 열풍이 뭐 전도사가 되는 거. 등등의 이런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한국의 국격도 상승하고. 그 이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국격에 대한 뭐 전도사 역할하면 그러니까 홍보 역할하는 거죠. 홍보 대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여러모로 한국에 도움이 큽니다, 이게. 그런데 이 보수 쪽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돈 다 벌어간다. 그럼 한국의 자본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? 이렇게만 생각합니다. 이렇게만. 이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무슨 차등 지급이 안 된다, 뭐 적게 줘도 뭐 된다, 무슨 자꾸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게 그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게 이렇게 다각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. 이 보수 쪽에서는. 한치복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글로벌 마인드가 없는 거죠. 글로벌 마인드. 그러니까 요 앞에, 눈앞에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거죠. 자, 뭐 이런,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. 외국인 근로자 제도 그 도입 취지조차 모르면서 이런 제도 취지조차 모르면서 여당이 무슨 당대표가 되겠다. 저는 이건 참 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제 방송을 보고 너무 한심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조차 이런 도리를 아는데 여당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도리조차 모른다? 이건 너무나 어불성설이라는 거죠. 자, 다음 시간에는 그 한국엔 노조가 있고 중국엔 공회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한국 노조와 중국 공회는 많이 다릅니다. 근데 한국 노조를 중국 공회처럼 뭐 이렇게 설명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.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